오늘은 집중 분석 시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EBS 투자증권 정다운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EBS 퀀트 정다운입니다. 네, FOMC가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시장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 FOMC의 발자취를 저희가 예상을 하면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연구원님 들려주실까요? 네, 일단 3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왜 그렇느냐라고 보면은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를 25bp 예상 범위 아니지만 인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정책 전환에 대해서 가속화하겠다라는 부분을 점도표상으로 거의 명시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22년 말 기준금리는 1.9%, 23년 말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2.8%까지 점도표상으로 중간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르면 5월 중에 QT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했지만 이게 FOMC 때문인지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일 상승 요인부터 살펴보면 중국 주식이 반등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기미가 보였다라는 점인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애매합니다. 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점도표 부분들이 발표가 된 후에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시작하고 5분 내지 10분 정도까지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합의가 상당폭 진전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FOMC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 건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꼽아보자면은 파월 의장이 리세션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긴축과 관련하여 결정 내려진 바는 없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결국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힌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지나갔다는 점 정도를 증시 상승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건 어떻게 예상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유가거든요. UBS 쪽에서는 6월에 다시 한번 100달러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라서 유가 전망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전망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희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높은 레벨을 유지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그에 따라서 그와 더불어서 인플레 우려도 다소나마 완화되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젯밤에 있었던 FOMC에서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라는 부분, 특히나 QT 시행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약간은 수요의 둔화가 나타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최대한 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쪽은 그래도 좀 완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가에 대한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된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완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는 움직임이 서구권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공급 과잉 이슈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가라든지 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역시도 완화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중화권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은 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만 사실 ELS 같은 거 보면 지금 사실 위태로운 라인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우려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중국 정부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유허 경제부 총리가 미국의 상장 폐지, 중국 주식에 대해서 미국에서 예비 상장 폐지 종목으로 올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감독기구 간의 소통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빅테크 관련해서는 규제 개선 작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반등한 건데, 과연 여기서 다시 하락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홍콩 H지수로 살펴보면 너무나 낙폭이 컸습니다. PBR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으로 좀 돌아보죠. 오늘장에서 2700선 상회하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910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완만한 여기서의 상승 기조를 저희가 예상을 해도 될지요? 환율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현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원달러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에서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QT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2분기에는 재차 상승폭을 높여갈 수 있는 약간의 변동성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기조 하에서 원달러 1250원 수준까지 올라갔던 수준은 사실 상당히 높거든요. 경기 둔화를 반영했다라고 보더라도 너무나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단기적으로 환 익스포저, 그러니까 환 차익을 노리는 단기적인 매매가 충분히 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전망,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시점을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한다라는 의미는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부하자라는 건데, 뭘 공부할 것인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지수의 상단과 하단이 제한된 박스피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별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내지는 애널리스트들이 신규로 보고서를 공표하는 종목들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담당자이다 보니까 신규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발표할 만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화면에 아마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부강약품, 우리기술투자, 일양약품, 성신양회, 삼성출판사, KINX, 로보스타, 인포뱅크, 메커스, 광명전기, 이렇게 10개 종목 정도를 퀀트 관심 종목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팁도 주셔서 보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BS투자증권 정다운 책임연구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